자,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1차 부등식 활용 57페이지. 자, 요 앞에 56페이지까지 활용은 그나마 쉬웠는데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집중해서 잘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야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시속 100km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거를 쓸 때 사실은 100km per 시간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건 1시간에 100km를 갈 때 그때 속력을 우리는 시속 100km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왜 외우지 말하냐면 등식의 성질에 의했습니다. 본래 5는 2분의 10이죠. 그런 말에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2는 5분의 10과도 같죠. 또 야를 10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자리 바꿀 수 있단 말은 곱해도 되는 거지요. 5, 20. 그지? 그래서 등식의 성질, 요거 두 개 뭐 할 수 있다? 그렇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을 거리에 대해서 쓴다라면 거리는 어떻게 두 개 곱할 수 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래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식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는 외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농도를 구할 때는 요 밑에 문제를 먼저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봐도 뭐 모르겠잖아, 그죠? 농도만 설명을 하면 이건 치우고 농도만 우리가 소금물이나 설탕물의 농도가 10%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소금물이 100g 있을 때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 소금물이죠. 소금 더하기 물이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100g 있을 때 그 속에 소금 더하기 물이 100g 있을 때 그 속에 소금이 10g 있으면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10%가 되는 거라. 퍼센트로 나타내는 항상 100이 있잖아요. 그럼 100분의 10은 0.1이죠. 0.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에서 10%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 100이 붙는 거고.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입니다. 뭐 그 정도. 채우지 마세요, 이런 거. 자, 민수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럼 총 거리가 얼마란 얘기예요? 총 거리가 8km다 이 말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시속 몇 킬로? 8km로 가다가 중간에 자전거 고장 나서 걸어서 시속 4km로 갔다.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1시간 30분 이내입니다. 이내. 1시간 30분 이내. 1시간 30분 이내. 그럼 이하다 이 말이죠. 이하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간 지점은 몇 킬로냐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요건 속력 문제죠.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써놓고 시간은 자리 바꿀 수 있다.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두 개 곱할 수 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옆에 한번 써놓고 식을 속력, 시간, 거리 뭐에 대해서 식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식을 뭐에 대해서 세울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는 그 방정식은 오히려 어려운데 부등식은 쉬워요. 왜 쉬우냐면 힌트가 어디 있냐면 뭐뭐 이내 여기 있잖아요. 뭐뭐 이내라는 말은 이하다 이런 말이니까 자 뭐이야? 1시간 30분 이하 즉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 이 말이죠. 1시간 30분이 시간이잖아. 그치. 뭐뭐 이내잖아. 이내. 어디에 이내가 붙었어요? 1시간 30분 시간에 붙었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뭐다? 속력분의 거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오케이. 그러면 자, 식을 어떻게 세우냐?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더하기 걸어간 시간. 요게 총 시간이고 요게 얼마? 1시간 30분 이내다. 자,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우니까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되고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분모의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의 30 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은 어떻게 되죠? 자전거의 속력분의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다. 자전거의 속력은 시속 8km,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내가 구하는 거죠. 더하기 걸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이라는 것은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 걸어간 속력은 4고요. 걸어간 거리는 몰라요. 하지만 총 거리가 8이니까 8에서 8km에서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빼면 그게 바로 걸어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걸어간 시간을 합해서 2분의 3 이하다. 이렇게. 됩니까? 다시 속력 문제는 자, 방정식에서 속력 문제 나오는 것보다 부동식에서 속력 문제 나오면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 방정식에서 속력 문제가 나오면 속력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할지, 시간에 대해서, 거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할지가 헷갈리고 어려운데, 부등식에서는 뭐뭐 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뭐 이내라는 말이 1시간 30분 이내라고 붙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전거를 타고 간 속력분의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 그게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죠. 그리고 걸어간 시간은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 이게 바로 걸어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간 시간, 걸어간 시간을 합해서 1시간 30분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면에 8을 곱할까요? 그러면 x가 되겠죠. 8 곱하면 8을 곱하는데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죠. 하면 4, 2 되고요. 8이 16 빼기 2x가 되고요. 여기 8 곱하면 4, 3, 12가 되겠죠. 이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넘어가면 12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4. 그럼 x는 4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줬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4km. 최소 4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4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자전거가 고장났다. 자, 다시 기차 출발하기 전에 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시속 4km로 상점까지 가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사는데 15분 걸리고 그럼 그래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상점에 갈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속력 문제죠. 그죠? 그럼 옆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쓰고 또 거리는 요두에 곱하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또 시간은 그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자, 이 부등식인데 왜 여기서 어디에 부등호가 어디에 보이노? 그렇죠. 여기 보이죠. 2시간의 여유가 있다 말은 2시간 이내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2시간 이내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식을 세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럼 어떻게? 상점까지 가는 속력분의 상점까지 거리. 상점까지 거리. 오케이. 자, 상점까지 가는 속력은 시속 4km로 상점까지 걸어가니까요. 4분의 상점까지 거리. 요게 상점까지 갔습니다. 더하기 상점에서 물건 사요. 15분 15 쓰면 안 되죠. 60분의 15니까 4분의 1.
자, 상점까지 가서 상점에서 물건 사고, 그럼 뭐 해야 되노? 다시 돌아와야 되지. 그럼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겠어요? 상점까지 가는 시간하고 똑같겠죠? 4분의 x. 상점까지 가는 시간, 물건 사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 합해서 몇 시간? 2시간 이내다. 4를 곱합시다. 그럼 x, x, 2x가 되고요. 4 곱하면 1 되죠? 야는 8이죠? 빼기 1 되겠죠? 그죠? 양변에다가 다 4를 곱하는 거죠? 분모 없애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7. 즉, 최대 2분의 7km까지 갈 수 있다. 자, 이런 건 다 치우고요. 자, 항상 몇 %의 소금물 200g 있고, 물을 더 넣어 6% 이하의 소금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몇 %의 소금물이 있는데, 물을 넣던지, 아니면 몇 %의 소금물을 넣던지, 아니면 물을 증발시키든지,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는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건 쌤이 특허 내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비커를 딱 그려요. 비커를 그려서 12% 비커를 그려서 안에는 농도 12% 밑에는 소금물의 양 200. 자, 물을 더 넣어 그랬으니까 넣는 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죠. 물을 넣습니다. 물의 농도는 그렇죠. 0%죠. 물을 넣어 6% 이하 6% 이하 요래 되겠죠. 그러면 물을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6%는 그렇죠. 200 더하기 x만큼의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200 더하기 x지 왜? g를 쓰면 200 더하기 x 됐니? 항상 요렇게 문제 비크를 하고 그리세요. 여기 해볼까요? 6% 설탕물 500g 설탕물에서 물을 증발시키잖아요. 증발시키는 건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빼는 거죠. 물을 증발시키는 거니까 물의 농도는 0%. 자, 그럼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느냐? x g. 그럼 20% 소금물은 500에서 x를 증발시켰으니까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읽고 문제에 맞게끔 이렇게 비크하는 농도 밑에는 그램 이렇게 그리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아래 위로 곱합니다. 12%는 이때 조심할 거는 12%는 100분의 10이라고 해주시고 0%는 사실 할 필요 없죠. 100분의 6 곱하기 그렇지 이런 갈로가 있어야 되겠지요. 요렇게 해서 아래 위로 곱하면 뭐가 되냐면 그렇지 소금의 양입니다. 이래 아래 위로 곱하면 소금의 양인데 자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자 물을 증발시키거나 물을 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곱하면 소금의 양이 됩니다. 12% 200g.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계산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약분해서 안 해요. 그렇죠. 양변에 100을 곱합니다. 먼저 100, 100을 곱하면 분모 100이 다 없어지겠지. 그러고 난 다음 계산하는 거야. 2400 요는 0 6이 12 6x 6x 10이 넘어가면 10이 되고요. x는 그렇지 200g. 즉 200g 이상의 물을 더 넣어야지 12%의 소금물이 6% 이하가 되는 거예요. 됐니? 쉽죠? 아래 위로 곱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 맞게 이렇게 해놓고 자 100분의 6 % 할 때는 100분의 6으로 하시고 0이니까 할 필요 없겠죠? 100분의 20 곱하기 그렇지 괄호하고 500 빼기 에이씨 자
6% 500g 물을 증발시킵니다. 0% 20% 이상 물을 몇 그램 증발시켜야 되느냐? 얘는 500 빼기 x가 될 테고 왜 이래? 빼기 물 이상 20% 500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요게 xg 물 증발시킨 거야. 아래로 곱한다 그랬어요. 그럼 100분의 u 곱하기 500. 아이 짜증나네. 왜 자꾸 없어져?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바로 할게요. 6% 100분의 나중에 익숙해지면 선생님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물은 필요 없으니까 이상 20% 100분의 20 곱하기 500 빼기 x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00을 곱하니까 없어지고요. 5, 6, 30 5, 20 빼기 20x 그럼 20x는 넘어가면 플러스 20x가 되고요. 17,000이 되겠죠. 3,000이 넘어가면 빼기니까 그럼 x는 350이다. 350 이상의 물을 증발시키면 20%가 된다.